얘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나 봐요. 그죠? 접속한 게 보이네요. 그죠? 값을 입력하고 있나요? 35, 400 제대로 다 입력한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저는 엔지니어링 업무에서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플로우 위드라는 일종의 자율 에이전트 서비스 같은 거죠. 이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비스를 보면은 이렇게 에이전트 모드라는 게 있고요. 여기 켜 있을 때 아웃풋 랭스 세팅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파일을 올릴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누르면 스타트가 되는 것 같죠. 이걸 끄면은 이렇게 일반 채팅창처럼 되죠.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은 일반 텍스트 생성 모드, 지식 포함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누르면은 AI로 실시간 웹 검색, 그 다음에 비디오 이미지, 다른 AI를 사용하여 이미지 비디오 만들기, 프롬프트 향상, AI로 원시 프롬프트 최적화, 비교, 여러 AI 모델에서 응답받기, 에이전트 모드, AI 에이전트 네오로 다단계 복잡한 작업 처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그 AI 모델들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보면은 뭐 최근에 나온 클로우드 4 오퍼스도 있고요. 제미나이 2.5 프로, 뭐 그록 3, 챗GPT 같은 경우에도 O3, GPT 4.1 나노 미니, 뭐 딥식도 R1, V3 이렇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뭐 다른 LLM을 여기서 돌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에이전트 모드를 켜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요거 키는 거랑 일반에서 에이전트 모드 키는 거랑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 모드를 키고 제가 작업해 보려고 하는 거는 다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값을 입력하고요.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웹사이트에 접속해 갖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시켜 보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전에 클로드를 이용해서 이런 웹 프로그램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거를 지금 제가 제 사이트 구미포.org 여기 사이트에 요 URL이거든요. 여기에 요거를 올려놨거든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해서 FCK, 그 다음에 FY, 뭐 다른 거 그대로 두고 폭은 1000mm, 높이는 800, 커버는 80mm, 설계 모멘트 Mu는 1000kNm, 그리고 철근 직격은 29mm에 125 간격이다. 하고 컬큘레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철근량 검토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값을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강도 B, 그죠? 파이 mn과 파이 mn과 mu의 B, 여기가 레이시오가 1.198이니까 그래서 일종의 안전율이죠. 안전율이 1.198, 즉 1.2 정도 나왔다. 요거를 얘가 캐치해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철근량하고 사용 철근량의 사용률을 물어봐도 되고요. 그죠? 철근량 검토를 해주는 그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해서 값을 넣고 그 결과를 확인을 해서 저한테 알려줘. 뭐 이런 거를 얘가 수행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URL을 주고 시켜야겠죠. 여기에 접속해서 이 페이지에 접속해. FCK는 35MPa, 단위는 안 주겠습니다. FI는 400, 그 다음에 B는 1000, 그 다음에 H는 800, 커버라고 그랬나? 아까 커버. 이런 것들을 얘가 뜻을 이해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피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복이라고 아까 프로그램 뭘로 돼 있었죠? 커버라고 돼 있는데 그냥 피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피복이 커버라는 걸. 피복은 80, 그 다음에 MU는 1000, 그렇죠? 여기까지 MU는 1000. 그 다음에 철근 직경 29mm 125 간격이다. 적용 철근량, 사용 철근은 직경 29mm, 125mm 간격으로 입력해서 간격이라고 한번 줘볼까요? 간격 이렇게 하고 필요 철근량과 사용 철근량 알려줘. 그리고 안전율 이렇게 할게요. 그럼 사용 철근량 나누기 필요 철근 할게요. 그냥 알려주고 사용 철근량 나누기 필요 철근
방향도 알려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를 눌렀습니다. 이게 AI 에이전트들은 get start with, 잠깐만요. 권한을 뭐 허용해야겠죠. 이건 아마 작업이 좀 오래 걸리니까 허용해 놓으면 작업 다 끝나면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건 뭐죠? 캔버스. 아, get start with 캔버스. 이거 뭐 기능들 설명해 주는 것 같죠, 그죠? 작업하는 동안에 이거 보고 있어라 심심하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표시가 떴는데 new branch라는 게 있네요. 아까 브랜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을 해갖고 뭐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브랜치를 따가지고 다른 작업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봐요. 지금 보면 제가 넣은 프롬프트가 있고 제공된 URL에 얘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나 봐요. 그죠? 따로따로 이제 구분한 거죠. 여기 접속한 게 보이네요. 그죠? 접속해갖고 지금 값을 입력하고 있나요? 35, 400 걔들 다 입력한 것 같은데요. 35, 400 그죠? 제가 처음에 그 디폴트로 이제 요 사이트에 요 페이지에 접속하면 요 값이 아니라 원래 디폴트 값으로 넣는 게 있었거든요. 크기 값이 넣는 게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 값은 다 다르거든요. 다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킨 거는 상당수의 이 입력 사항들을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에 보면은 URL에 접속해서 파라미터들을 입력한 것 같고요. 이제 눌렀어요. 컬큘레이터 눌러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서 추출한 필요 철근량과 직접 계산한 사용 철근량 및 두 값을 비교한다. 사용 철근량을 직접 계산한다. 이건 아닌데, 그죠? 왜냐하면 제가 입력한 거가 끝났다고 지금 알람이 뜬 것 같죠? 닫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다 끝나진 않았는데 알람이 떴었네요. 거의 다 끝나갈 때 알람을 깜짝이 나와. 여기는 지금 끝난 걸로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뭔가 계속 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얘가 작업했던 걸 그냥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 밑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용 철근량, 그죠? 이게 이 프로그램에 여기 입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저는 이걸 입력해서 계산서를 완성하라는 얘기였는데 오해할 수 있었겠네요, 진짜. 얘는 자기가 계산했어요. 그죠? 자기가 계산해 가지고 사용 철근량은 5284.16이다. 이렇게 했고 최종 답변은 필요 철근량은 4253.93. 그죠? 그러니까 필요 철근량은 요거 눌러 가지고 여기까지 입력해서 눌러 가지고 4253.93을 계산한 거고 저는 요거를 계산하라는 얘기였는데 여기다 입력하고 근데 지금 요 입력 창에 요게 사용 철근량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게 29mm, 125mm를 여기다 입력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자기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사용 철근량이 5284.16이다. 그래서 보면은 계산하고 좀 다를 거예요. 이게 29mm라고 딱 그 공칭 다이아가 있어서 저렇게 계산하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죠? 51239.2잖아요, 얘가. 철근의 직경 우리가 29mm라고 하면 계산할 때 그 29mm를 가지고 계산하면 단면적이 좀 다르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4253.93이 필요 철근량이었는데 5283.16으로 해서 1.24 그래서 충족한다. 필요량을 충족한다. 이렇게 하고 all task completed by 네오. 얘가 네오예요, 네오. 그 우리 매트릭스 영화의 주인공 네오잖아요. share this task. 이거 누르면 이 결과를 딴 사람한테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무튼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 철근 직경 여기다 넣는 걸 원했는데 이렇게 use 브라우저를 한번 눌러볼까요? 얘가 지금 에이전트가 어떤 툴들을 썼는지 보여주는 건데 브라우저 유즈 브라우저를 써갖고 이렇게 접속해서 작업을 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픈 인 뉴 탭. 이거 눌러볼까요? GIF입니다. 그죠? 움직이는 이미지 GIF. 아무튼 제가 원하는 대로 입력을 다 해서 800으로 바뀌는 게 보이네요. 그죠? 475였는데 800으로 바뀌죠. 여기도 MU도 64점 얼마였는데 1000으로 바뀌고. 그래서 밑에 결과 나온 게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인식을 해서 밑에 결과 나온 걸 인식을 해서 거기서 4253.9였나요? 93이었나요? 요 값을 캐치해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브랜치를 하나 따볼까요? 뉴 브랜치? 뉴 브랜치, 플리즈 스타팅 타이핑 뭐 늘한 얘기인데 앞에서 작업한 거를 어떻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여기다 입력해야겠죠. 여기다가 이전에 작업할 때 너가 직접 사용 철근량을 계산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가 접속했던 페이지에 사용 철근량 입력란이 사용 철근량을 철근 직경과 간격을 입력했어야 했어. 철근 직경, 철근 간격, 철근 직경과 철근 그 페이지의 철근 직경과 철근 간격을 입력해서 다시 사용 철근량 여기 비료 철근량을 알려줘. 인터널 서버 에러? 이게 에이전트 모드가 꺼져 있었네요.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에러가 나죠? 일반에서 이거를 에이전트 모드로 바꾸고 여기서는 안 되나 봐요. 요거 브랜치 따는 거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요거를 일반에서 에이전트로 바꾸는데 바꾸는 건 처음부터 따로 따야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복사해서 다시 얘한테 넣고 다시 넣고 런을 시키는 게 없네요. 그래? 요거를 보내는 게 없네요. 그냥 이렇게 타이핑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면 뭔가 명령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왜 그게 없죠? 화살표 같은 게? 이상하네. 그냥 엔터를 쳐볼까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엔터를 치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아까 제가 시킨 거를 나눴는데 뭐 6단계씩이나 나눴네요. 이거 한번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야 되겠죠? 얘가 중간에 지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Ask user more. 이전 작업을 확인했다고 하고 사용 철근량 재계산을 위해 접속해야 할 웹페이지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전에 작업을 했으니까 거기에 프롬프트를 보면 되는데 그 프롬프트를 안 보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페이지 주소를 이렇게 복사하는 방법이 얘가 또 뭐 제가 입력한 게 돼 버렸나요? 그거 아니겠죠? 이게 좀 복잡합니다. 여기서 눌렀더니 또 이게 나왔네요. 이렇게 하고 29 직경 29 간격 125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요게 나왔네요. 아까는 저게 안 나와갖고 제가 엔터로 그냥 쳤었는데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여기에 이렇게 창이 떠서 그 웹페이지로 접속한 그게 그래피컬하게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나오네요. 보여줄 것 같은데요. 예, 보여주고 있네요. 유즈 브라우저. 뭐 에이전트라는 게 어떤 사용자가 시킨 일을 브레이크다운 한 다음에 어떤 툴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써서 사용자가 시킨 태스크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것인가 요거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거니까 그래서 브라우저 유즈를 써야겠다 유즈 브라우저를 써야겠다 이렇게 갖고 간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초기 값을 그냥 넣어서 했네요. 그러니까 값을 처음부터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이전 작업에서 요거만 고치라고 저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잖아요, 얘한테. 그죠? 그런데 이 친구는 다른 초기값, 그러니까 이게 초기값이 콘크리트 강도는 21메가파스칼, 철근은 300메가파스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용 철근량만 29mm 125 간격으로 고쳐서 이걸 계산을 끝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 철근량이 아까 계산한 그거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용 철근량만 고쳐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요거를 프롬프트를 여기서 사용 철근은 직경 29mm, 125mm 간격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가 사용 철근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럼 얘가 알아서 이걸 29mm, 125mm로 바꿨겠죠. 그게 사실상 문제였었던 거래. 그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 좀 잘못된 거죠.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고 사용자가 맨날 쓰는 사람들은 이거 뭐 당연히 이게 사용 철근량이게 사용 철근에 관한 정보겠지라고 입력할 텐데 이 친구는 그거를 모르고 그렇게 작업을 했고 요 개념은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이렇게 브랜치를 따가지고 뭘 하는데 이게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좀 제가 좀 처음 써보는 거라서 미숙하게 작업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작업했던 거에 대해서 일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해줘 그랬을 때 아까 작업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작동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제가 요번에 테스트 해보려고 했던 거는 어떤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떤 값들을 넣고 그 값을 넣었을 때 결과가 나오겠죠. 그 사이트에서. 그럼 그 결과를 잘 읽어서 저한테 알려줄 수 있는지 그걸 테스트 해봤는데 뭐 그거는 성공적으로 잘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요 플로우 위드라는 게 다른 기능들도 많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철근량 구하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철근량을 구해서 안전율이 얼마인지 요거를 체크해보는 요 기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네, 이 서비스는 가입을 하면은 무료로 3,000 크레딧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3,000 크레딧을 받았는데 지금 375 크레딧을 쓴 것 같습니다. 유즈 디테일 이게 제가 유즈 브라우저 300 크레딧 그 다음에 솔브 로직 프로그램 젠 다큐먼트 이런 게 이제 이 에이전트가 사용한 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즈 브라우저가 한 번 쓸 때마다 300 크레딧이 차감되나 보네요. 아, 이게 결국은 이미지를 캡처하고 그 이미지를 이제 OCR로 읽어갖고 뭐 어디를 클릭할 건지 이런 걸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LLM한테 이미지를 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크레딧을 많이 쓰네요. 그러니까 요게 아마 제가 처음 시도하는 거고 요게 아마 두 번째 시도한 그거겠죠. 나머지는 뭐 젠 다큐멘트 이런 거 그냥 텍스트 만들어내는 거니까 크레딧을 많이 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 요게 300 크레딧인데 두 번 썼으면 600 크레딧이 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아까 보면은 375밖에 안 되거든요. 크레딧.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작업을 할 때 크레딧이 차감된다.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listed in 13day. 그러니까 13일 동안 3,000 크레딧을 주는 것 같아요. 아, 이게 1,000 크레딧에서 아까 제가 600 얼마 쓴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남은 양이네요, 이게 남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3,000 크레딧하고 프리 트라이얼, 그러니까 인비테이션. 제가 다른 사람 초대 코드를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3,000 코드가 들어온 것 같고, 제가 초대 코드를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그런가? 아무튼 1,000 크레딧에서 이건 좀 프리 트라이얼 1,000 크레딧을 전체 1,000 크레딧을 받은 것 같은데 600 얼마를 써가지고 375 크레딧이 남은 겁니다. 남은 거네요. 요거는 20일 후에 리셋이 된다고 그러는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퍼플렉시티한테. 플로우 리드 초대 코드로 처음 접속하면 얼만큼의 크레딧을 받는지 알아봐줘. 기본 가입 시 1000 크레딧, 그죠? 그 다음에 초대 코드 입력 시 추가로 3000 크레딧이 제공된다. 총 4000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초대 코드를 사용해서 처음 가입하면 3000 크레딧의 보너스를 받아 넉넉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크레딧으로 500번에서 1000번 정도의 질문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챗GPT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그 에이전트 기능을 썼을 때, 특히 브라우저 유즈를 쓰면 그거가 그냥 300 크레딧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브라우저 유즈를 한 번 쓰는 프롬프트, 그거를 3000 크레딧에서는 한 10번 하면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주는 것 같지는 않네요. 무료 크레딧을. 이 서비스의 프라이싱 한번 보겠습니다. up to 50% 할인을 하고 있나 보네요. 아, 이얼리 플랜. 1년치 한꺼번에 구독하면 50% 할인해 주는데 6일 남았다. 보면은 프로페셔널이 13.93달러, 그리고 얼티메이트가 29.94달러, 30달러라죠. 그 다음에 인피니트 크리에이터가 249달러. 오, 보면은 2만 원리 2만 크레딧, 프로페셔널이 그러니까 14달러짜리죠. 14달러짜리가 원리 2만 크레딧, 그 다음에 30달러짜리가 월 5만 크레딧. 크레딧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네요. 그러니까 얘도 무한은 아니네요. 무한 크리에이터도 뭐 50만 크레딧이니까 월 50만 크레딧이니까 무한은 아닌 거네요. 아, unused 크레딧, don't roll over. 다 똑같이 사용하지 않은 거는 다음 달로 2월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기능의 차이는 없는 것 같죠, 그죠? 거의 다 똑같이 이게 체크가 돼 있습니다. 뭐 프리플랜은 그죠? 처음에 가입하면 1000 크레딧이 주어졌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초대 코드를 넣었을 때 3000 크레딧이 주어졌으니까. 근데 AI 모델은 베이직 모델만 사용 가능하고, 에이전트 네오는 사용 가능할 수 있고, 비디오 모델하고 어드밴스드 AI 모델은 사용이 안 되네요. 무료 플랜에서는. 그 다음에 날리지 베이스 스토리지도 안 되고, 다큐먼트 업로드도 안 되고, 팀 콜라보레이션 안 되고, early access to new feature. 이런 기능이 나오면, 다른 접근권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AI 모델별로 뭐 크레딧에 관한 것 같죠, 그죠? 여기 날리지 베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죠? 이게 유료 플랜에서 날리지 베이스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의 어떤 뭐 구조계산서
내가 작업했던 거를 난리 베이스에다 올려놓고, 야, 그거 따라서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 주는데, 뭐뭐뭐는 이렇게 바꿔서 해줘. 뭐 이런 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매뉴얼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제 홈페이지에 있는 요 철근 양구하는 요 기능을 사용 철근 재원이라고 이렇게 따로 분리했습니다. 철근 직경하고 철근 간격을. 그래서 철근 직경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간격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게 플로우 위스에서 실제로 우리가 뭐 한 철근양 한 개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 가서 그냥 입력하면 되잖아요. 굳이 저거를 얘한테 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에이전트는 내 대신 많은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면을 여러 개를 검토하는 거를 얘한테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부슬래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사용철근량, 사용철근 직경 이렇게 하고 1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조금씩 다른 거를 검토를 시킨다고 가정하고 이게 뭐 3개가 아니라 뭐 10개, 뭐 20개가 될 수도 있겠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는 똑같고 폭도 똑같고 높이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피복은 뭐 피복도 좀 바꿀게요. 1씩 뭐 6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설계 모멘트도 단면이 줄었으니까 얘도 뭐 한 700, 500 그 다음에 25mm 이게 NG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NG가 났을 수 있겠죠. 22mm 이런 식으로 150 간격 계산 결과를 알려줘 저거를 그냥 이렇게 직접 계산 결과라는 걸 스스로 판단해 갖고 뭘 알려줄 건지 판단해 보라고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요걸 실행시키기 전에 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자, 요 세 번, 그러니까 한 번, 그러니까 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게 지금 토큰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를 한 번 접속하면 이 위치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재원을 입력하는 그 위치를 한번 판단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위치에다 그냥 넣기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굳이 브라우저 유지를 토큰을 써가면서 이걸 다시 이미지로 떠가지고 인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상부 슬래브, 뭐 하부 슬래브, 중간 슬래브 스타트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내가 뭘 잘못했나 본데요. 이걸 끄고 했었네. 자, 켜고 다시 주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에이전트 모드를 안 켜고 눌렀더니 뭐 아니 채팅창이니까 외부 브라우저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자, 다시 이 에이전트 모드를 켜고 명령을 줬고요. 계획을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똑똑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이 사이트에 접속해 갖고 값을 넣어야 되는 그 위치를 한 번만 인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URL이 바뀐다 그러면 이제 모양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다시 인식해야 되겠지만은 한 번만 인식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는 않겠네요. 그죠? 왜냐면 이게 지금 어차피 모든 입력창이라는 게 그때그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어떤 값을 넣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입력창이 막 추가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형태가 바뀌니까 그런 것들을 입력할 때마다 스크린샷을 떠가지고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당연히 크레딧이 많이 차감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크레딧이 한 6,000 크레딧 정도가 없어졌거든요. 29mm 125 간격 제대로 입력했네요. 그죠? 29mm 125 간격을 3번 입력했나요? 상부 슬래브를 맞춘 것 같고, 여긴 또 이제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두 번째 하부 슬래브 재원을 입력하고 있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2번 정도 브라우저 유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한 600, 그러니까 이걸 3번 정도 쓴다 그러면은 300 크레딧씩 3, 3은 9, 1000 크레딧, 1000 크레딧 정도가 소모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이 크레딧이 차감되는 그 양이 꽤 돼요. 제가 무료 플랜으로 4000 크레딧을 받았는데 한 1500 크레딧은 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의 장점은 일을 시켜놓고 내가 딴 걸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뭐 사람한테 일 시켜도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이것 좀 해라고 하고 저는 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자, 하부 슬래브가 있었고 제가 아마 두 번째 시도 요거는 이제 결과를 추출하는 건가요? 계산 시도 다시 실행 누르면 다시 실행되기 때문에 누르면 안 되겠네요. 네, 여기서 뭔가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화면은 보여주진 않고 있거든요. 네, 하부 슬래브를 다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그럼 이제 중간 슬래브를 해야 되는데요, 그죠?
이게 시간은 꽤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일은 아닌 거죠, 실제로는. 지금 3개 스텝은 진행을 했고, 네 번째 거 스텝, 네 번째 것도 방금 전에 마무리했네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중간 슬랍 거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죠? H22mm 125 간격.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가 지금 세개소 상부 슬래브 계산 결과, 하부 슬래브 계산 결과, 중간 슬래브 계산 결과가 각각 나왔고,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마지막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알람이 왔고요. 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계산한 것들을 쭉 이렇게 했고요.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그 값을 바꾸진 않았고, 적합하다 설계가. 그 다음에 하부 슬래브는 이렇게 했더니 부족한 거죠, 그죠? 아까 요 앞 단계에서 계산한 게 그죠? 레이쇼가 0.996이 나왔단 말이죠. 아슬아슬하게 사용 철근량이 부족한 거고, 그 다음에 중간 슬라브 제일 마지막 거 H22mm 125 간격으로 깔았는데 이건 0.883 철근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요 앞에 철근 강도,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는 저기 똑같은 거고, 요렇게 부재 사이즈가 있고, 사용 철근량 제가 주어준 대로고, 필요 철근량 구했고, 그 다음에 그 사용 철근량 이렇게 했더니 강도를 구해봤고, MU하고 하이엠맨하고 비교를 했죠. 적합. 여기에 비율을 써주면 제일 좋을 텐데, 요거는 안 나왔네요. 비율 아까 계산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상부 슬라브는 파이 M맨이 MU보다 크다. 그래서 오케이, 적합.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좀 부적합. 아슬아슬하게 좀 부족하죠. 파이 M맨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 슬라브는 이렇다라는 얘기인데 요거를 각각을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들어가서 네, 처음에 접속하면 이렇게 21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자기가 다 바꿔서 계산 제대로 한 거잖아요. 그죠? 아까 중간 슬라브가 H가 700이고 피복이 70이었죠. 770. H가 700이고 피복은 70이었고요. MU가 700. 요거는 뭐 제대로 다 입력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용 철근량은 25mm 150 간격. 25mm 150 간격.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계산 단순히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걸 클릭해갖고 요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얘가 다 해서 입력을 했던 얘기죠. 그래서 컬큘레이터를 누르면 0.996. 사용률은 0.996이다. 그렇죠? 3378. 그러니까 필요 철근량이 3390, 배공 철근량이 3378. 3390, 3378 맞죠? 세 번째 걸 확인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폭 비는 모드 슬래브에서 1000mm다. 본 힘강도 검토 결과에 따르면 상부 슬래브는 요구되는 힘 강도를 만족하여 설계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부족해서 또는 뭐 보고서 같은 거죠, 그죠? 그러나 하부 슬래브와 중간 슬래브는 현재의 제공 철근량 및 단면 재원으로는 작용하는 계수 힘 모멘트에 대해 충분한 힘 강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부 슬래브와 중간 슬래브는 요구되는 힘 강도를 만족하도록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재설계 시에는 단면 춤 증가, 단면 높이를 얘기하는 건가 보죠. 춤 증가, 철근 직경 또는 간격 조정, 간격을 조정해서 제공 철근량을 증가한다는 얘기죠. 등을 통해 설계 힘 강도를 계수 힘 모멘트 이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됐네요. 요거를 share this task 한번 카피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제공한다고 하면은 어떤 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본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죠? 리플레이를 해보면 리플레이를 제공하는 거네요. 잠깐만요. 이게 좀 너무 작게 보이는데 이거 누르면 다 보입니다. 이거 누르면 웹브라우저 사용하는 거 보여주고요. 요게 아마 하부 슬라브 거고 요게 상부 슬라브 웹브라우저 사용하는 거겠죠. 요거 뭐죠? 상부 슬래브, 하부 슬래브, 중간 슬래브 세 번만 하면 되는데 웹브라우저 한 번 더 쓴 것 같네요. 자, 아무튼 공유는 이런 식으로 되네요. 공유는 이렇게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저희가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엔지니어링 그 기능이 있죠. 실제 ENG 업무 그리고 LLM이 있고 근데 LLM을 시켜서 실제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은 LLM이 이걸 다 알고 있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헐루시네이션 때문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추천드렸냐면은 실제 엔지니어링 업무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자. 그죠? 프로그램을 만들고 LLM이
펑션 콜을 해도 되죠. 펑션 콜. 펑션 콜을 해서 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엔 LLM이 있고 에이전트가 있죠. 자, 에이전트를 시켜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되는 거죠. 에이전트는 웹브라우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웹브라우저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펑션 콜은 LLM에 예를 들어서 챗GPT에다가 펑션 콜 기능을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에이전트는 뭐 에이전트도 아마 이렇게 자기 자체 환경에다 펑션 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호텔 예약하고 뭐 이런 거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쓰는 기능이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실제 난리지 베이스에 이런 실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펑션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체 서비스에서 지원해야지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에이전트가 웹상에 있는 이런 실제 업무 프로그램을,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철근 양보하는 프로그램이나, 예를 들어서 철근 양보하는 프로그램, 뭐 응력 구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웹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로컬 컴퓨터에서 어떤 특정 함수들을 설정해 놓고 그거를 갖다가 에이전트가 콜할 수 있게 이렇게 하든지, 그럼 뭐 그런 방향으로 되면은 에이전트 기능이 꽤 쓸모 있겠죠. 결국 뭐 에이전트도 LLM으로 만든 거니까, 그죠?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어디 가서 뭘 써야겠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사용자가 어떤 경우에는 뭘 쓰고 어떤 경우에는 뭘 쓰라, 뭐 이런 뭐 일종의 시스템 프롬프트처럼 이런 게 필요하겠죠. 에이전트를 핸들링할 수 있는 큰 뭐 대원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인간 세계에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업무 매뉴얼이죠. 갖고 어떤 경우에는 뭐 어느 프로그램을 써라, 어떤 경우에는 어느 프로그램을 써라, 갖고 순서는 이렇다, 뭐 부재력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철근량을 검토해라, 이런 식으로 순서 같은 거를 여기다 잘 넣어놓고 그거를 이 에이전트가 따르도록 하면은, 뭐 그러면 이게 이제 에이전트가 완전 사람이 되는 거죠. 대신 중요한 거는 각각의 이런 업무들을 LLM 스스로가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이런 기능은 적어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일반적인 그런 행위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도메인 지식에 있는, 우리 영역에 있는 특정한 업무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면 뭐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사람한테 작업을 시키는 것처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크레딧 사용량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크레딧을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했는데요, 생각보다. 잠깐만요. 새로 처음 눌러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제가 아까 예상한 게 1000크레딧을 넘게 사용할 것 같다고 했었잖아요. 딱 그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그죠? 300크레딧, 이게 4번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웹 접속 3번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4번을 썼고, 저희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게, 이게 화면이 똑같다 그러면 한 번만 하고 딱 입력만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았고요. 그죠? 한 번 접속할 때마다 300크레딧씩 체감됐죠. 그리고 보니까 아까도 한 번 시켰는데, 요거 한 번 수정시키면서 이렇게 된 거죠. 요건 얘가 실수한 것 같은데요. 그죠? 한 번 더 접속했어요, 웹에.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기능을 최소한으로 써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도메인에 어떤 특정한 기능을 만들었다. 아까 처분량 구하는 기능 있잖아요. 그 웹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API로 만들어서 제공할 것이냐.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접속하면 이렇게 스크린 캡처를 해갖고 일일이 클릭을 하고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입력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큰이 많이 드는 거고, API로 접속하면은 API로 값을 주고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텍스트만 가고 텍스트만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많은 토큰이 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웹브라우저 접속이 편하고, 어떤 거는 API로 구현하는 게 편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에이전트가 단점이 이거네요. 그죠? 웹브라우저를 쓰면은 토큰 수가 엄청나서 생각보다 과금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